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명령어는 돌출 명령입니다. 부품 모델링의 3D 모형 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명령인데요. 위치는 3D 모형의 작성 패널에 돌출 명령이 있습니다. 이 돌출 명령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프로파일의 깊이를 추가하여 이제 피처 또는 본체, 그러니까 3차원 형상을 작성을 하게 되는 명령이 바로 그 돌출 명령입니다. 인벤터로 이제 3차원 모델링을 배우게 되면은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명령인과 동시에 가장 많이 쓰이게 되는 명령입니다. 특히 제가 그 강의하는 기계 설계 컨셉에서는 이 돌출 명령 하나만 있으면 일반적인 기계는 한 80% 정도는 이제 작성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 돌출이란 명령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볼 게 있는데, 돌출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돌출 명령만 누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에 보이시는 설명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돌출 피처를 작성하려면 2D 스케치가 필요하다고 나오죠. 그래서 돌출 피처를 작성하려면 2D 스케치, 밑그림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XY 평면에 스케치를 작성을 하고 돌출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프로파일은 사각형이나 원처럼 그 사방이 막혀 있는 그 뭐랄까 패곡선 프로파일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작성을 하게 되면은 작성을 하고 나서 3D 모형 탭에서 돌출 명령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돌출 명령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돌출 명령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프로파일인데요. 프로파일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계곡선 프로파일과 패곡선 프로파일. 그러니까 이렇게 사방이 다 막혀있는 것을 패곡선 프로파일이라고 부르고, 한쪽이라도 이렇게 뚫려 있게 되면은 이거는 계곡선 프로파일. 돌출 명령을 하면은 이렇게 그 솔리드 상태의 형태를 만들려면은 패곡선 프로파일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곡면 상태의 형태를 만들려면은 계곡선 프로파일이 필요합니다. 물론 곡면 형태의 형상을 만들 때에도 그 패곡선이 아니라 계곡선 프로파일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이렇게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 솔리드 형태, 속이 꽉 차 있는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패곡선 프로파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돌출의 옵션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돌출 명령을 했을 때는 최초의 돌출 명령을 시작을 했을 때는 화면상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옵션은 새 솔리드가 되게 됩니다. 새 솔리드가 되게 되는데 일단 먼저 확인을 해서 형태를 만들어 놓고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돌출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 윗면에다가 스케치를 작성을 하고, 자, 원을 하나 작성을 했을 때 돌출 명령을 실행해 봅니다. 3D 모형 탭에서 돌출 명령을 실행을 했을 때 새로운 형태, 어떠한 기존의 형태가 있을 때 새로운 형태를 만들 때의 돌출의 옵션은 총 4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로 기존의 형태와 합해지는 합집합. 그죠? 그래서 합집합 상태로 되면은 기존의 형태와 한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솔리드 1번이라고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덩어리로 끝나게 됩니다. 자, 컨트롤 Z를 눌러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자, 두 번째 옵션은 바로 차집합입니다. 차집합은 그 어떠한 기존의 형상에서 파버리는 형상이기 때문에 그 차집합을 함과 동시에, 자, 보세요. 합집합, 접합으로 했을 때는 옵션이 방향 1번으로 되어 있는데 차집합 옵션으로 바꾸면은 방향 2번으로 이제 두 번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 그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다가 이게 파봤자 그 뭐랄까 허공에 삽질하는 수준이게 되기 때문에 이 상태로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에러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자, 차집합일 경우에는 어떤 형상과 반드시 걸리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돌출 모양으로 이렇게 파주게 되는 형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다시 컨트롤 Z.
자, 이번에는 다시 돌출 명령을 했을 때 세 번째는 교집합입니다. 교집합은 생각보다 잘 쓰지 않는데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명령 자체가 좀 고급 옵션이라 좀 특수한 형태를 만들 때 쓰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집합인 경우에는 합집, 차집합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떤 다른 형태와 겹치는 구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방향이 2번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교집합은 이 상태로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기존에 작성했던 것과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새로 작성할 것들이 교체하는 것만 남기기 때문에 이런 게 남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셋 솔리드입니다. 컨트롤 Z를 다시 눌러서 이번에는 셋 솔리드로 가볼게요. 자, 돌출 명령을 실행한 다음에 이번엔 셋 솔리드입니다. 셋 솔리드는 자, 셋 솔리드는 다음과 같이 그 기존에 있었던 덩어리 말고 그 다음에 새로운 덩어리를 작성한다는 개념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볼까요?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작성된 모양이 아까 접합으로 작성된 모양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좌측 검색기에 있는 솔리드 본체 리스트를 확장을 하시면은 자, 솔리드 1번과 솔리드 2번으로 두 개의 덩어리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돌출의 4가지 생성 옵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컨트롤 Z를 눌러서 먼저 돌아가고 자, 돌출의 다른 옵션도 봅시다. 자, 돌출 명령을 실행했을 때 자, 이번에는 범위 옵션입니다. 범위 옵션은 거리가 있고요. 다음 면까지, 지정면까지, 사이, 전체 면으로부터의 거리 이렇게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인벤터 2016 버전까지 쓰시던 분들은 아마 이 면으로부터의 거리는 발견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돌출은 그 원래는 거리, 다음 면까지, 지정면까지, 사이, 전체 요렇게 총 5가지의 그 옵션만 있었는데 2017인가 18부터 면으로부터의 거리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하나씩 알아봅시다. 자, 거리 옵션은 말 그대로 직접 우리가 거리를 입력해서 돌출될 거리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리를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화면에 보이시는 이 화살표를 클릭 드래그 해가지고 원하는 위치만큼 이렇게 이동하시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옵션은 다음 면까지입니다. 다음 면까지는 지금 보시면은 그 생성 옵션이 자동으로 차집합으로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다음 면까지는 이제 접합 상태였을 때 다음 면까지 도달해야 되는 어떤 물체가 있어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잠깐 스케치 마무리를 하고 부품의 끝을 위로 올려서 돌아가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어떤 형상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칠게요. 그래서 돌출해가지고 거리가 아니라 다음 면까지를 하게 되면은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음 면까지 이렇게 그 닿는 형태가 있으면은 접합도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요게 다음 면까지고요. 자, 그 다음에 돌출의 다른 옵션인 다음 면까지와 지정 면까지가 있고 사이와 전체가 있는데 자, 이것은 어떠한 그 다음 면까지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제가 예를 들어 돌출 2번에 있는 스케치 3번을 더블 클릭해 가지고 제가 여기다 직사각형을 많이 만들었어요. 여기다 하나 만들고 여기다 하나 만들고요. 그래서 스케치 마무리를 한 다음에 돌출 2번을 더블 클릭해 가지고 프로파일을 눌러준 다음에 여러 가지를 추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덩어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 돌출을 할 때 보면은 자, 다음 면까지는 이렇게 돌출이 쭉 뻗어나가다가 다음에 만나는 면까지를 끝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정면까지입니다. 지정면까지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쪽 면이나 이쪽 면이나 이쪽 면이나 여기 어떤 면을 골라가지고 어디까지 가겠다 해가지고 유저가 수동적으로 골라주는 옵션입니다. 말 그대로 유저가 골라줘야 되기 때문에 지정면까지 옵션을 하게 되면은 아래쪽에 빨간색 화살표가 포함되어 있는 박스가 나오게 되면서
피처 작성을 끝낸 국면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눌러주면은 여기까지 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한 번 더 눌러서 여기를 누르면은 자, 여기까지 가기도 합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사이입니다. 사이 옵션은 조금 특이한 옵션입니다. 여태까지의 돌출 옵션은 전부 다 돌출의 시작점이 내가 작성한 스케치에서 뻗어나게 되어 있는데, 사이 같은 경우에는 시작점과 끝면, 시작면하고 끝면을 우리가 수동으로 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겠다 하면은, 자,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 찍으면은, 자, 요 사이에 프로파일은 여기에 있지만, 자, 이 사이에 돌출이 추가가 되게 되고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겠다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작성되는 자, 이러한 옵션이 자,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이 옵션입니다. 자, 전체 옵션은 말 그대로 전체 관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게 돌출해서 그 합집합 옵션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이걸 차집합 옵션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시면은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했었던 모든 옵션도 보면은 거리로도 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음면까지로 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정면까지 해가지고 여기서 팔 수도 있고, 혹은 사이 옵션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파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긴 한데 전체 옵션이야말로 전체 관통을 하기 위한 가장 좋은 옵션입니다. 전체 관통은 프로파일의 시작에서 지금 현재 화면에 우리가 작성한 물체가 끝나는 지점까지 모조리 다 파주는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면으로부터의 거리는, 자, 여태까지는 항상 사이 옵션을 빼고는, 자, 이거는 여태까지는 이제 프로파일이 여기서부터 사이 옵션을 빼고는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야 되는데, 면으로부터의 거리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10mm 떨어진 데서 옵셋이 시작하겠다, 혹은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의 거리부터 시작하겠다, 이런 걸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이 옵션도 못하는 게 항상 정해진 면으로부터만 시작하기 때문에 어디 허공에서 이제 형태가 시작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면으로부터의 거리는 예를 들어서 여기를 찍은 다음에 여기서부터 얼마만큼 뻗어나가겠다 하는 것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말을 약간 실수한 게 있는데, 면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라기보다 면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느 만큼 가겠다 이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사이 옵션하고의 차이는 뭘까요? 사이 옵션은 시작면과 끝면을 지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면과 끝면이 항상 존재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뻗어나가려고 하는 걸 만들려면 사이 옵션은 만들지 못합니다. 하지만 면으로부터의 거리를 한 다음에 누르고 나면은 이렇게 이 거리를 입력할 수 있는 화살표가 나타나게 되고 옵션 또한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돌출 명령을 하면서 옵션에 대한 설명이 좀 많아졌는데, 여기에 대한 옵션은 상당수 많은 것들이 다른 명령에도 이것이 포함되게 됩니다. 회전이나 수입이나 로프트에도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 셋솔리드가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서는 여기에 대한 것을 따로 설명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돌출 명령을 건너뛰고 그것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명령에서 따로 언급을 할 겁니다. 돌출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시라고. 자, 마지막으로 자세히 탭입니다. 자세히 탭, 네, 요거부터 해야지 참. 방향입니다. 방향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요건 잠깐 앞으로 돌아갈게요. 자, 방향 옵션은 우리가 아까 살짝 맛을 봤듯이, 방향 1번은, 자, 프로파일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고, 방향 2번은 프로파일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대칭 방향은 클릭하면은 우리가 입력한 값을 반씩 나눠서 좌우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대칭은
자, 프로파일에서 양쪽으로 뻗어 나가는 값을 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예를 들어 뭐 70, 예를 들어 이쪽에는 뭐 30, 이런 식으로요. 자, 여기 밑에 있는 반전 버튼을 누르면은 자, 이 값을 서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반전 버튼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시켜드릴 옵션은 자세히 탭입니다. 자세히 탭에서는 이제 대체 솔루션은 이제 나오지 않고 테이퍼만 나와 있는, 테이퍼는 뭐냐면은 돌출을 할 때 항상 90도 방향으로 직각으로 뻗어나가게 돼 있는데, 이 테이퍼에서 각도를 주게 되면은,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은 테이퍼 각도를 주기 위한 추가 화살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테이퍼를 한번 당겨 볼게요. 이렇게 화살표를 당기면은 이렇게 자, 돌출이 벌어진 식으로 갑니다. 혹은 여기서 수동으로 값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플러스 각도를 입력하게 되면은 이게 그 퍼지는 형상으로 이렇게 작성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각도를 입력하게 되면은 좁혀지는 각도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각도라는 것은 뭘 뜻하냐면은, 자, 얘가 똑바로 뻗어 나갔을 때에 대한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각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돌출 말고 이런 식의 돌출을 만들고 싶을 때는 자, 이런 옵션을 쓰시면 됩니다. 혹자는 이러한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로프트라는 명령을 쓰기도 하는데, 로프트 명령은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로프트 명령과 그 돌출의 테이퍼 명령으로 만드는 거는 이게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도면을 보고 작성을 하실 때 중요한 치수가 여기 기울어지는 각도 치수가 중요하시다면 돌출해서 테이퍼를 쓰시고요. 혹은 로프트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각도보다는 그 두 번째 여기 끝나는 면의 치수가 훨씬 중요하다면은 여기 그 로프트 명령을 쓰시는 게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죠. 자, 그러면 이상으로 돌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